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에 오늘 우리 증시는 종일 혼조세를 보이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올랐습니다. 전날보다 0.12% 오르면서 1927.28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해서 0.20% 오른 691.93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오늘 4,72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지켜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팔아치웠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그 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늘 이들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1분기 호실적까지 내놓으면서 CJ제일제당은 오늘 2.49% 올랐고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온이나 농심, 하이트 진로 등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밥이라든지 비축 식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우려와 경제 재개 기대감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코로나 냉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관계를 통째로 단절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중국의 한 매체는 이성을 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비난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될 조짐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재가동의 속도를 내면서 다음 주 초면 48개 주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데요.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 뉴욕주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과 또 경제 재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 두 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김덕호 FA 그리고 박동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 진단 상담해드렸는데 2부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을 하라는 제가 미션을 좀 받아가지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오시는 경제야 살아나자님 들어오셨네요. 이병재님의 아이디도 좀 익숙한 것 같고 주미영님 와 예뻐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뭐 DS 린님 또 불꽃쫄보님은 오늘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앞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신 종목들 쉬지 않고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198명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고 중국도 또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는 분명히 우려되는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려와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덕호 FA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불금에 이렇게 또 함께 하는데, 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좀 싸우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 지금 서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받겠다라는 거를 거의 뭐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 이슈라는 게 오히려 더 촉발제가 돼서 지금 이게 더 가시화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또 나타났었고, 다만 좀 더 이런 상황에서 아쉬웠던 것들은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뭐 비보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 자체적인 어떤 공중위생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리 자체가 부실이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지적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제 여파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것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하고 안 놀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나눴다는 것은 네. 앞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마냥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의 팍스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까지 트럼프가 중국을 언급했던 것 중 가장 강한 사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보면, 절교 선언을 한 거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거의 대놓고 선전포고 하겠다, 그렇죠. 거의 이런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치 예전에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에서 했던 냉전 시대처럼 지금은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 서로 계속 끊임없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거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대형 이제 강대국들의 어떤 전운이 한반도라는 이런 작은 나라들에게 또 한 번 여파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본격화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이러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주잖아요.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영향 주고 있을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의 뭐라 그럴까,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죠. 작년 하반기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증시가 참 뭐 오를만 하면은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려감이지만 네. 이 우려감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시장의 1차 때보다도 오히려 2차 때가 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이제 주 관심 사항인데, 지금 만약에 2차적으로 여기서 또 본격화되고 이렇게 지금 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과 무역 이제 상호 충돌 하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 대만 이런 나라는 말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 대만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우려에서 본격화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금융 시장이 요동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와 가치가 또 급등하게 되고, 또 정시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테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장 불안해하는 게 외국인들이죠. 네,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예,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많이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본격화라는 얘기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또 거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화되게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은데 이 상승 랠리에 한마디로 그냥 확실하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우리 증시가 더 떨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강보합인 상태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네. 달러도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도 회복되는데 오히려 주식은 주식대로 국내에서는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경기 재개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머징 시장이 미국의 어떤 시장이 회복되니까 더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불안감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의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앞으로 조금 무서운 부분들은 이제 네. 이런 증시 영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조금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어떤 트럼프가 네.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데 너무 차익이 크다. 우리가 손해보는 게 크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들이 왜 그런가. 지금 연준이 제로 금리를 채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로 금리마저도 지금 강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급이 되는 이제 대출 금리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파란 색깔 차트가 지금 미국의 금리 현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어 있는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중국의 지금 금리 현황인데 파란색 차트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기준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기준금리 자체가 애초부터 중국과는 낮은 상태였지만 높은 상태에서 지금 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강달러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금리를 더 한 번 더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이고 이걸 네.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너희들 환율 조작 또 했지 라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한 번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이거를 터뜨릴 거냐 터뜨리지 않을 거냐는 또 하나의 자료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PPI라고 하는 구매자 생산자 관련 지수인데요. 생산자 가격 지수인데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검정색으로 쭉 일직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LPR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기준금리죠. 네. 반면에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생산자 가격입니다. 생산자 가격이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면 결국에는 금리도 또 한 번 낮춤으로써 경기 부양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은 또 한 번 환율 한 번 단기적으로 한 번 건드릴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미국에서는 또 한 번 보복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극단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덕호 FA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무역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좀 걱정이 좀 커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로 경고만 하는 중이에요. 친구 사이로 치면 지금 계속 문자로만 싸우고 있고 실제로 만나서 아직 한판 뜨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정말로 둘이 싸우게 된다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자, 이 둘이 정말로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했을 때 좀 반응이 좋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분이 동시에 싸울 가능성 있다 없다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OX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미중 갈등 실현 가능성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르시네요. 자, 박동희 전문가님은 X 드셨고 김덕호 FA님은 O입니다. 자, 일단은 없다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차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원인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1차적으로 미중 간에 합의했던 중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 미국의 상품을 수입하겠다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2천억 달러 수입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끈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첫 번째 된 데다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125만 명이 나왔습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자, 사망자 수로 보면은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오늘까지 해서 3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8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대충 30%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걸 트럼프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책임론이 지금 중국에서 너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뭐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같이 중국을 지금 이거 무역 분쟁 이거 하고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X라고 이렇게 본격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예상을 한 거는 네. 서로 지금 그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문자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내용도 보면은 실제로 그 수준이에요. 뭐냐면은 1차 무역 분쟁 때는 서로 이제 관세 보복이 들어갔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관세 보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화웨이라는 요 통신 장비 회사 이것만 계속 누르고 지금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가 우리나라의 중국의 중국 회사들 우리나라에 그 주식 투자하지 마. 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기준대로 다 맞춰서 해. 이런 걸 제한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죠. 책상에 선 긋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관세 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본격화냐 아니냐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대선이 남아 있고 재선이 위급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 관세를 보복 부과할 가능성까지는 안 갈 것이다. 저는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김덕호 FA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그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선도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선을 하려면 뭔가 지금의 마땅한 대선 후보로 있는 조 바이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경제 대통령으로 나타났고 백인 중산층들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었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이런 가십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순간에는 결국은 그 전에 어떤 득표들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바이든 후보에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냥 대선만 몰려있냐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오늘 내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지금 몰려있는 옛날 청나라 정부 때 이제 판매를 했던 청나라 이후에 중화민국 때 판매를 했던 채권에 대해서 빨리 환수를 해라. 이 네.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달러. 네. 이 돈 달라라고 갑자기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빚을 안 갚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우리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쁨 받아야 돼요라면서 보호무역을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고 계속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중 무역 분쟁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관건은 결국은 단순히 무역 대 무역, 돈 대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패권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수족을 잘라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네.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지금 남중국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남중국해는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앞바다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앞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대만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면서 어떤 무력을 사소하게 과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다만 트럼프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켰을 뿐이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은 또 짙어질 때가 오고 이번이 아니라면 언젠가 네. 또 터질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지금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내용 말고 기대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멈췄던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고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거 있는 기대감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뭐 아까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금 51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이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이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기업들이 지금 파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최근 8주 동안에 미국의 지금 그 실업자 수가 지금 3,600만 명이 지금 양산이 됐는데 여기서 기업 파산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접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쉬면은 더 큰일 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움직여요. 너무 빠른 재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 그렇다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 회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냐가 또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경제 회복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각국의 IMF라든지 WHO라든지 다 지금 다 다르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네. 이 코로나 사태 변수가 워낙에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지금 모범 국가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경제 회복이 그래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 있긴 한데 결국 선진국 경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쪽의 선진국 경기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경기 회복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L자형으로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바닥으로 그냥 들어눕는 말 그대로 이런 형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최대 변수다. 정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쉽게 예상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께서는 앞서서 미중 갈등이 실현될 것이다 라면서 좀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제 재개에, 경제 회복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부정적이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정말 어렵다면 서로가 헐뜯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사람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거는 국가적인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 코로나 부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 조금 지쳤으니까 잠깐 쉬었다 싸우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의 GDP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GDP 예상 추이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거 회복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살펴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GDP 추이 예상도를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사진 살펴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힘든 부분들은 특히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주황색 그림으로 나타나서 V자가 훅 파여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친 상황이 이제 여름의 휴가철을 점점 앞두다 보니까 또 한번 길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방을 더 길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5월부터 이제 경기 재개가 들어가면서 빠르게 경기가 또 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위에 있는 파란 색깔 선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초에 상승했던 폭만큼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주가는 하방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네. 즉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빨간색 차트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말 쪽에 몰려 있는 빨간색 선이 아래로 쭉 꺾여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코로나가 2차로 다시 창궐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지역 확산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만약에 전주에 또 한 번 퍼지게 되는 순간에는 이때는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 창궐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어떻게 바뀌시는지 결정타를 짓는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하루빨리 좀 사그라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나고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잠깐 앞에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유튜브에서 질문을 올려주셔서 한 줄로만 답변을 들어볼게요. 먼저 박동희 전문가님, 나야 힘든 인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종목으로 버텨야 할까요? 하셨는데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하나만 꼽는다면은 인버스.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인버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주가는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은 지금 빠질 거로 보여져요. 이게 본격화된다 그러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인버스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FA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으로 버텨갈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실까요? 저도 사실 인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네. 혹여나 인버스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저는 차라리 현금화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우리 증시에 큰 하락이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인버스 쪽이나 현금화를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박동희 전문가님, 우리 국내 시장 전망 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늘 그렇듯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뭐 이거 아니어도 항상 이제 그런 그 호황제가 지금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다음 주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하나가 있죠. 중국의 지금 양회. 네. 자, 정협하고 전인대가 지금 다음 주 목금해서 지금 양일간 열리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이 양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양회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크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양회에서 국내적으로는 코로나를 잡고 그 경기 부양책에다가 거의 올인을 할 테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대내 외적으로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적 재산권이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인대에서 그 정인대나 전협 쪽에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미국과의 갈등을 여기서 이제 그 해소를 해야만이 내수 부양 쪽에 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대미 그 화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우려와 기대가 우리 증시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려와 기대가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즐길 줄 아는 것도 투자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해서 올랐으니까 못 사고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이런 것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마냥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럴 때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IT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강세가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원세 강세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오늘 증시를 보셨을 때도 좀 두더지 갖기를 한다는 느낌처럼 증시가 계속 혼조를 보이고 있고 어디가 도대체 저가인지 오르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면 이제 앞으로 조금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저평가가 된 쉽게 말씀드리면 섹터가 너무 다른 주가나 지수보다도 하회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분을 늘려나가시는 게 오히려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방어자산군의 개념으로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당연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IT 강국이야라는 거를 또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매도 전략을 또 하시는 부분들은 순환매 또 준비하시면서 특히 이제 종목별 모멘텀을 찾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은 이제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 견인과 더불어서 더 강세를 먹을 수 있는 거는 모멘텀 제대로 한번 짚으면 이것이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고 나면 그때는 현금화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오늘은 미중 갈등 그리고 경제 재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중 갈등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그렇고요. 좀 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야인 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인 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우리 장도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또 장을 우리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박동기 전문가님, 이제 다음 주에 좀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좀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까지 이제 1분기 실적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종목별로 좀 불확실성이 컸던 종목들이 아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다음 주 후반에 지금 양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좀 기대감, 자,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좀 우리 시장에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무역 규모보다도 중국에 대한 무역 규모가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기 회복과 또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언제부터인가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다음 주 초에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 선진국 증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의 선진국 증시는 사실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아마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일단 부분적으로는 높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다음 주가 되면은 호황제가 또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흐름에서 다음 주에 아마 주 후반 정도 되면은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다음 주 흐름은 좀 조심스럽게 초반에는 일단 관망을 하면서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리 좀 예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 방향이 어느 쪽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가 지금 한 2주, 3주 정도 1900선하고 1950선하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해가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또 대외 변수에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미국에 대한 그 화해 제스처를 지금 내놓을 것이냐, 알아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하고 스스로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요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최선의 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중국의 내수 부양 기대감만 가지고도 제가 최근에 지금 박스권 흐름이 상승 쪽으로 더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양회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양회에서 답변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당장 양회에서 우리는 인정 못한다 하는 순간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앞서서도 예시드렸던 것처럼 두더지 잡기를 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가를 어디서 잡아야 되며 고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거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시면 끝도 없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는 트렌드나 이슈를 찾아가셔야 되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K바이오 정책에 이어서 이제 또 바이오 협회에서는 컨설팅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애초부터 코로나 이슈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실망감들을 이미 나왔었고 매물들 나왔을 때 이제는 바이오를 뭐로 봐야 되느냐라고 지난주 설명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후반기를 접종하자, 후반기에 모멘텀을 만들어가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기간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떤 전략을 하시는 것보다도 장기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트레이딩은 정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평가된 산업으로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고 내가 주가 흐름하고 IT 섹터 그리고 제조업 지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눈여겨봐야 하면은 결국은 제조업 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멘텀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성공 투자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이나 비중 부분들을 조절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을 동시력 착용하셔야지 좀 더 안전한 성공 투자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 재개 기대감부터 종목 상담 그리고 다음 주장 체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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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야인 시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의견도 있고요. 또 채팅창에 함께 하시면 채팅창에도 정말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쏠쏠한 팁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이거 오늘 유튜브 채팅창 계속 다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랑 옷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파란 옷 입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빨간 옷, 더 화사한 옷 입고 오도록 하겠고요. 얼굴은 밀가루 아니고 브랜드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좋은 화장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낮에도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밤에 봐서 이쁜 거니까요. 계속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